저기 저분 구준엽 아니세요? 맞아요. 또 오셨네. 대만 신베이시 진바오산 묘원.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던 대만 사람들이 큰 가방을 들고 올라오는 한 남자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오셨어요? 묘원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매일 오십니다. 비가 와도, 더워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묘비를 닦으시고요. 음식을 놓으시고 그냥 앉아 계십니다. 한참 동안요. 그 남자는 바로 가수 구준엽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일 드디어 아내 서희원의 일주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진바오산 묘원에서는 서희원 추모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상이 공개되자 서희원의 어머니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사위 구준엽은 장모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동상은 구준엽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소녀 같은 모습의 서희원이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은 채 눈을 감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Remember, together, forever. 영원히 사랑해. 준준. 이 문구는 단순한 추모 글귀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결혼 발표 후 두 사람이 함께 몸에 새긴 커플 타투 문구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하며 이 문구를 새겼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차가운 묘비명이 되어버린 현실이 더욱 비통함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구준엽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1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폭염이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구준엽은 매일 아침 일찍 이곳에 왔습니다. 한 대만 팬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사 마치고 내려오는데 큰 가방 들고 올라오시더라고요. 한국어로 쉬시 위한 팬이라고 인사했더니 아무 말 없이 묘비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바로 묘석 닦기 시작하셨죠. 표정이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구준엽은 묘주에서 무엇을 할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태블릿으로 서희원이 출연했던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와 놓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처제 서희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구는 매일 언니가 있는 금보산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집에서는 언니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어요. 집안이 온통 언니의 그림으로 가득해요. 심지어 구준엽은 아내 묘지가 보이는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48세대 규모의 작은 아파트, 산과 바다가 보이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있는 곳이 보인다는 점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구준엽의 모습은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아내 사망 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체중이 무려 14kg이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현지 주민들도 처음 봤을 때와 달리 너무 야위셨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제작진과 구준엽이 나눈 대화도 전해졌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은 나오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구준엽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와야죠. 희원이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누워있는데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고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구준엽은 1년이 넘도록 매일 아내의 묘지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니, 괜찮아? 괜찮아. 감기인 것 같아. 2024년 1월 말 일본 가족여행을 준비하던 서희원은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목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희원은 여행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거죠. 괜찮을 거야. 감기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서희원은 구준엽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건 1월 29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관광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희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희원은 천식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줬지만 입원을 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서희원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서희원은 다시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A형 독감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라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설마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서 의원은 약을 먹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온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의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전신 염증을 일으키면 가능한 한 빨리 정맥 주사와 수분 보충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입원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2월 2일 새벽 서 의원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서 의원은 한밤중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선폐렴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 거죠. 2024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서 의원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여행을 떠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구준엽은 아내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서 의원의 절친 자융지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칸센을 타고 달려갔어요. 희원은 평온했고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잠든 희원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빠는 깊은 키스를 하며 영원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빠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구준엽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며칠 뒤 구준엽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2022년 3월 8일 한국과 대만 양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클론 구준엽, 대만 톱배우 서 의원과 결혼, 23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극적 결합.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구준엽과 서 의원이라뇨. 두 사람은 1998년 잠시 교제했던 사이였지만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거든요. 서 의원은 중국 재벌 2세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구준엽은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결혼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재회한 뒤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한국과 대만 사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영상통화로만 사랑을 키워갔다고 합니다. 구준엽은 나중에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고 1년, 2년 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희원이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대만으로 갈 수 있대. 농담 반, 진담 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결혼해.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도 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도 결혼식도 없이요. 오직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말이죠. 2022년 3월 구준엽은 드디어 대만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격리 기간을 마치고 서 의원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느낌이 어땠냐는 질문에 구준엽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문 앞에 딱 섰는데요. 그 순간 2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확 올라왔어요. 숨이 막히더라고요.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먼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분 동안요. 서희원의 매니저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줬는데 구준엽은 그 영상을 지금 봐도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헤어지던 날도 함께 울었고 20년 만에 다시 만난 첫 순간도 그렇게 함께 울었던 거죠. 2022년 6월 구준엽은 TVN You Quiz on the Block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서 의원과의 사랑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행복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진행자 유재석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표현해도 괜찮은데 2, 3년 뒤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수도 있지 않나요? 구준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너무 지체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표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희원이한테 듬뿍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주고 싶어요. 나중에 희원이가 흰머리가 나면 더 귀여울 것 같은데 하면서 즐겁게 늙어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 구준엽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구준엽은 서희원에게 영상 편지를 남겼습니다. 20년 만에 날 받아줘서 고맙다. 앞으로 남은 인생 재밌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겠다. 같이 즐거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대만으로 건너간 구준엽은 서희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로를 끌어안았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구준엽은 희원이는 아직도 소녀 같다고 말했고 좋으면 막 달려와 확 안긴다며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23년을 기다린 보상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도대체 왜 두 사람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을까요? 그 전에 서희원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준엽과 헤어진 뒤 서희원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11년 서희원은 중국 외식업계 거물의 아들 왕 샤오페이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었어요. 대만과 중국, 양국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사람들은 최고의 배우와 재벌 2세의 만남이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서희원은 남편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10년 동안 채식주의자로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몸이 말라서 임신이 안 된다며 고기를 강요했습니다. 서희원은 결국 식습관을 바꿨죠. 2014년 서희원은 첫 딸을 낳았습니다. 2016년에는 아들을 낳았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서희원은 임신 중에도 출산 후에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서희원이 출산 후 몸이 붓자 남편은 물개 같다며 욕을 했다고 해요. 식사를 조금만 더 해도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서희원은 그 눈빛이 두려워 밥을 먹을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서희원은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비염이 심했는데 베이징의 스모그를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일 창문을 열어 스모그를 들이마시며 왜 좋아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몸이 버티지 못한 서희원은 결국 대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댁가족은 서희원을 대만 독립 지지자로 몰아갔다고 해요. 더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이혼 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서희원은 남편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까지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서희원의 친구 장인잉은 나중에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서희원은 남편 때문에 매번이나 임신했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임신 중에도 폭행을 당했고 유산 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남편의 촬영 스케줄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희원의 건강이 나빠진 건 모두 그 결혼 생활 때문입니다. 서희원은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큰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남편은 서희원의 스타 이미지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서희원은 침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걸 참아냈던 겁니다. 하지만 2021년 서희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2021년 12월 서희원과 왕 샤오페이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겁니다. 서희원의 동생 서희재는 언니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친구들도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며 서희원을 위로했고요. 이혼 후 서희원은 대만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천천히 상처를 치유하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건 건 2021년 서희원의 이혼 소식에 들은 구준엽은 용기를 냈습니다. 20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거죠. 과연 그 전화는 연결됐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사랑하게 된 걸까요? 2021년 12월 구준엽은 뉴스를 봤습니다. 대만 배우 서희원,
10년 결혼 생활 끝내고 이혼. 구준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희원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구준엽은 그저 멀리서 행복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혼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연락해도 될까? 아니, 안 돼. 힘든 시기에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거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준엽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20년 전 서희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그 번호를 찾았습니다. 구준엽은 그 번호를 지우지 못했던 겁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설마 연결될 리 없겠지. 2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구준엽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놀랍게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구준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워스 광토. 이건 구준엽이 활동할 때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어요. 빛나는 머리라는 뜻이었죠. 그러자 소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또박또박. 나야, 희원이. 그 순간 구준엽은 알았습니다. 아,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부만 묻고 끊었어요. 하지만 끊고 나니 또 너무 통화가 하고 싶더라고요. 구준엽은 다음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날씨가 좋네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서희원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본 겁니다. 화면 속 서희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구준엽은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전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과 대만 사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영상통화만 했습니다. 구준엽의 주변 사람들이 눈치챘습니다. 형,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무슨 일 있어요? 구준엽은 웃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얼굴이 바뀌나 봅니다. 영상통화를 몇 번 하지 않았는데도 20년 전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대화 몇 번 했을 뿐인데 마치 20년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구준엽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준엽은 반쯤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내가 대만으로 갈 수 있대. 그랬더니 서희원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은 진담이 됐어요. 왜 구준엽은 20년 동안 서희원의 번호를 지우지 못했을까요? 왜 서희원도 20년 전 그 번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두 사람은 1998년 대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상대방이 있었던 거죠. 1998년 대만의 한 송별 파티장.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죠. 1998년 대만 타이페이 한 스태프의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구준엽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당시 구준엽은 클론의 멤버로 대만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파티 중간 매니저가 장난스럽게 슬로우 음악을 틀었습니다. 둘이 춤춰라. 구준엽은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서희원이었습니다. 구준엽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눈에 마음이 갔어요. 그때 이미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화원에서 여주인공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는 배우였습니다. 당시에도 대만에서 유명한 MC였고 구준엽의 팬이기도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야구장에 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서희원은 망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라고 말했고 구준엽은 그 말을 2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구준엽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라고 해요. 길을 걷다 야구 티셔츠를 보면 서희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구준엽은 한국에서 활동해야 했고 서희원은 대만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었고 전화로만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연예인의 연애가 큰 이슈가 되던 시대였어요. 특히 전성기 스타들의 열애는
팬들의 이탈로 이어졌고 그건 곧 일이 끊기는 걸 의미했습니다. 소속사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구준엽에게 말했어요. 이 사랑을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너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구준엽은 괴로웠습니다. 나 혼자만 감당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클론의 파트너도 소속사 식구들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구준엽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999년 구준엽은 서희원에게 먼저 이별을 말했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서희원은 구준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구준엽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원망이라도 해주면 조금은 나았을 텐데 서희원은 끝까지 구준엽을 이해해줬던 거죠. 구준엽은 생각했습니다. 희원은 나를 평생 싫어할 거야. 나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구준엽은 완전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걷다가 야구 티셔츠를 보면 서희원이 떠올랐고 망고를 볼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방송 중에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상대를 보호하려는 느낌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서희원은 헤어진 뒤에도 구준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선을 넘지 않고 그를 보호하려 했던 거죠. 두 사람은 20년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서희원은 결혼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구준엽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상대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구준엽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을 때 서희원은 20년 전 그 번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했던 거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이죠. 2022년 3월 8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언론이 들썩였어요. 13년 만에 재회.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운명적 사랑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는데요. 대만 언론은 구준엽의 입국 순간부터 실시간 생중계를 했습니다. 격리 해제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서희원의 집으로 향하는 길까지 따라갔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다. 20년을 기다렸다니. 이런 사랑도 있구나 하며 축하를 보냈죠. 구준엽의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구준엽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예전부터 희원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20년 전에도 참 좋아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다시 결혼한다고 하니까 진짜 잘됐다.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준엽은 대만으로 이주했습니다. 서희원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죠.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대만으로 건너간 구준엽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말을 섞어가며 대화했다고 합니다. 구준엽은 대만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희원이 오빠 이건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구준엽은 열심히 따라했다고 하는데요.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서희원은 깔깔 웃으며 귀여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희원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미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구준엽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싸울 일도 적었다고 합니다. 서로 완벽하게 통하지 않으니까 오해할 일도 없었던 거죠. 구준엽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갔습니다. 서희원이 좋아하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는데요. 대만 시장 아주머니들과도 친해졌다고 해요. 오늘은 이 생선이 좋아요. 이 채소가 신선해요. 하며 추천해 주시면 구준엽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서희원을 위해 요리를 했어요. 한식도 만들고 대만 음식도 배워서 만들었는데 서희원은 구준엽이 만든 음식이면 뭐든지 맛있어 라고 말하며 잘 먹어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도 자주 했어요. 손을 꼭 잡고 대만 거리를 걷는데 가끔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했지만 구준엽과 서희원은 흔쾌히 응해줬다고 해요. 우리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서희원은 구준엽에게 대만의 여러 곳을 소개해줬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예쁘지?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왔던 곳이야.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 같이 먹어보자.
하면서 대만 이곳저곳을 함께 다녔다고 해요. 구준엽은 서희원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서희원의 두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아이들이 준준 아저씨라고 부르면 구준엽은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함께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서희원의 어머니도 구준엽을 아들처럼 대해주셨다고 하는데요. 희원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구준엽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커플 타투도 새겼습니다. Remember, together, forever 라는 문구였는데요.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서 따온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목에 이 문구를 새기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거죠. 대만에서의 생활은 평범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행사 대신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 보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구준엽은 이런 평범한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희원은 가끔 구준엽에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준엽은 내가 더 고맙지. 20년 만에 날 받아줘서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23년을 기다린 보상이었으며 놓칠 뻔한 사랑을 다시 찾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구준엽이 바랐던 것처럼 흰머리 날 때까지 함께 늙어가지는 못했던 거죠. 2024년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서희원은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기로 한 거였는데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서희원은 그때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목도 아팠는데요. 하지만 서희원은 여행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괜찮을 거야. MD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행 준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동생 서희재가 언니, 몸이 안 좋은데 다음에 가는 게 어때? 라고 걱정했지만 서희원은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구준엽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이들이랑 일본 다녀올게. 금방 올게. 구준엽은 걱정스러웠지만 조심해서 다녀와. 몸 안 좋으면 바로 연락해 라고 말했다고 해요. 2024년 1월 29일 서희원은 가족들과 함께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기침을 했지만 괜찮아 라며 아이들에게 웃어 보였다고 해요. 일본에 도착한 첫날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관광도 했는데요. 서희원은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만에 있던 구준엽에게도 전화해서 오빤 잘 지내? 나 잘 있어. 걱정 마. 라고 말했대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원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는데요. 1월 31일에는 천식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급히 서희원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해줬지만 입원을 권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서희원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구준엽에게는 괜찮아, 병원 다녀왔어.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말했다고 해요. 구준엽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2월 1일 서희원은 다시 작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A형 독감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지만 서희원은 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라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설마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날 저녁 서희원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가족들은 구준엽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언니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준엽은 급히 일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희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독감 바이러스가 온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호흡이 가빠지고 몸에 열이 심하게 났다고 합니다. 2월 2일 새벽 서희원은 심하게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서희원은 한밤중에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서희원의 절친 자융지에도 급히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성 폐렴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 거였죠. 2024년 2월 2일 오전 7시경 서희원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여행을 떠난 지 불과 나흘 만이었습니다. 구준엽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서희원이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구준엽은 서희원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통곡했다고 하는데요. 희원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미안해. 라고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희원에게 깊은 키스를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장면을 본 친구 자융지에는 오빠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구준엽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표현하겠다 하던 약속, 흰머리 날 때까지 함께 밀고가자 하던 꿈이 채 2년도 안 돼서 끝나버린 거였으니까요. 며칠 뒤 구준엽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저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희원의 유해는 일본에서 화장된 뒤 2월 5일 대만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준엽과 유가족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친 후 함께 대만으로 돌아왔는데요. 유해는 대만 신베이시 진바오산 장미원에 안치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구준엽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됐습니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언론에 간곡히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딸의 유해 이송 과정을 찍지 말아달라는 당부였습니다. 서희원은 생전에 기자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가장 걱정했고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딸의 마지막 소원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유해는 대만 신베이시 진바오산 묘원 내 장미원에 안치됐습니다. 구준엽은 아내가 영면할 곳을 직접 선택했고 묘비에 새길 글귀도 직접 정했다고 해요.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Remember, together, forever. 영원히 사랑해. 준준. 이 문구는 2022년 결혼 발표 후 두 사람이 서로의 목에 함께 새겼던 커플 타투 문구였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하며 이 문구를 새겼던 겁니다. 그 약속이 이제는 차가운 묘비명이 되어버린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구준엽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서희원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식사라도 하셔야 한다고 권했지만 구준엽은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구준엽은 매일 아침 진바오산 묘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구준엽은 하루도 빠짐없이 묘원에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구준엽은 계속 그곳을 찾았습니다. 구준엽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서희원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희원이가 좋아했던 국수를 만들어야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싸들고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구준엽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희원아,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어 왔어. 맛있게 먹어 라고 말하며 운전했다고 합니다. 묘원에 도착하면 구준엽은 제일 먼저 묘비를 닦았습니다. 앞면을 정성스럽게 닦고 뒷면도 꼼꼼히 닦았는데요. 마치 서희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조심스럽게 닦아냈다고 해요.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묘 앞에 놓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태블릿에는 서희원이 출연했던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영상들이 가득했는데요. 구준엽은 그 영상들을 보며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묘원 관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와도 오세요. 더워도 오세요. 매일. 정말 매일 오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계세요.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구준엽이 묘원에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묘비 앞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관리인이 우산을 가져다 줬지만 구준엽은 괜찮습니다. 희원이가 더 힘들 텐데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어 폭염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준엽은 묘원을 찾았는데요. 땀을 뚝뚝뚝 흘리며 서희원의 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구준엽은 그곳에서 그림도 그렸다고 하는데요. 서희원의 초상화를 계속해서 그렸습니다.
처제 서희재는 형부는 집에서도 언니 그림을 그리지만 묘원에서도 그림을 그리세요. 집안이 온통 언니 그림으로 가득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현지 주민들도 구준엽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대만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고 묘비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바로 묘석 닦기 시작하셨는데 표정이 무척 쓸쓸해 보여서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구준엽의 체중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14kg이나 빠졌다고 하는데요. 처음 봤을 때와 달리 너무 야위어서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클론의 파트너였던 강원래는 구준엽의 생일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통화하면 울 것 같아서 메시지로 남긴다.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하지만 구준엽은 묘원 방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가와도 구준엽은 매일 그곳을 찾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구준엽을 매일 그곳으로 향하게 만든 걸까요? 2025년 2월 2일 서희원의 1주기를 맞아 진바오산 묘원에서 추모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 구준엽을 비롯해 서희원의 어머니, 동생 서희재, 그리고 생전 서희원과 끈끈한 우정을 나눴던 절친들이 참석했는데요. 클론의 파트너 강원래도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구준엽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가림막이 걷히고 동상의 모습이 드러나자 서희원의 어머니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동상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위 구준엽은 장호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함께 슬픔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구준엽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1년 내내 묘원을 찾으며 그렸던 그 수많은 그림들이 바로 이 동상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구준엽은 조각가와 디자이너들을 직접 만나서 아내가 가장 행복했던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동상 속 서희원은 소녀 같은 모습으로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은 채 눈을 감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구준엽이 기억하는 서희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낸 거였죠. 제막식이 열리기 며칠 전 구준엽은 자신의 SNS에 손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모든 것 희원이에게. 희원아, 거긴 어떠니? 춥진 않은지 덥진 않은지 오빠는 언제나 걱정이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구준엽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에 텅 빈 방 침대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면 아직도 현실인지 꿈인지 꿈이길 바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파진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오늘은 어떤 음식을 만들까? 무얼 만들어야 네가 좋아할까? 하면서 음식을 싸들고 진바오산으로 운전해 갈 때면 너의 그리움에 한없이 눈물이 흐른다. 구준엽은 편지에서 미안해. 오빠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 하지만 이것이 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마지막 방법이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썼는데요. 매일 묘원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희연아, 우리 다음에 만나면 영원히 같이 있자.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죽도록 보고 싶다. 너의 영원한 광토 오빠. 준준이가. 제막식 당일 KBS2 셀럽병사의 비밀 제작진이 구준엽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이 비가 와서 오늘은 나오지 않으실 줄 알았다고 하자 구준엽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와야죠. 희원이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누워있는데.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로만 답했다고 하는데요. 무너진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했지만 결국 참지 못했던 거죠. 스튜디오에서 이 영상을 본 MC 장도영과 이찬원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구준엽은 심지어 아내 묘지가 보이는 아파트를 알아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바오산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48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임장했다고 합니다. 산과 바다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있는 곳이 보인다는 점이 구준엽에게는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실제로 분양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곳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준엽이 얼마나 아내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원래는 구준엽의 생일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통화하면 울 것 같아서 메시지로 남긴다.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오랜 파트너로서 구준엽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조심스럽게 위로를 건넨 거였죠.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서희원의 절친들도 추도사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동생 서희재는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에게 특유의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희원이 그랬듯이 밝게 보내주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에는 서희원과 서희재가 참여한 노래 자매들의 모임을 함께 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고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구준엽의 하루는 여전히 서희원과 함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희원을 위해 요리하고 묘원으로 향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는데요. 도대체 구준엽은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요? 왜 이토록 깊은 사랑을 계속하는 걸까요? 구준엽이 1년 넘게 매일 아내의 묘를 찾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원이가 구준엽과 함께한 3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구준엽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소녀처럼 웃더라고요. 23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다시 찾은 3년의 행복. 구준엽에게 그 시간은 인생 전체보다 소중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표현하겠다 하던 약속. 흰머리 날 때까지 함께 늙어가자 하던 꿈은 비록 이루지 못했지만 구준엽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매일 아침 서희원을 위해 요리하고 묘원으로 향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바로 구준엽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비록 서희원이 대답할 수는 없지만 구준엽은 여전히 사랑을 전하고 있었어요. 희원아,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국수 만들어 왔어. 맛있게 먹어.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너도 이런 날 좋아했잖아.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구준엽의 하루하루가 바로 사랑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준엽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대만과 한국, 양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다니. 23년을 기다렸는데 3년밖에 함께하지 못했다니. 너무 안타깝다. 구준엽 씨가 행복하길 바란다. 서희원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다. 1년 넘게 매일 묘지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사랑을 받은 서희원이 행복했을 것 같다. 구준엽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는 나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구나 라는 공감을, 사랑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줬던 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랑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겁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함께한 시간이 3년을 불과했지만 그 사랑의 깊이는 평생보다 깊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표현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둘째,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8년 헤어진 뒤에도 구준엽은 서희원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았고 서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각자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상대방이 있었던 겁니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준엽이 시간이 없다며 매일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넷째, 작은 것들이 가장 큰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광고를 기억하고 야구 티셔츠를 기억하고 함께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는 것. 그런 작은 기억들이 모여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이 되는 거죠. 구준엽은 지금도 매일 진바오산을 찾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변함없이 아내 곁을 지키고 있죠. 희연아, 우리 다음에 만나면 영원히 같이 있자. 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희원도 하늘에서 구준엽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오빠, 고마워. 나도 사랑해. 다음에 만나면 정말 영원히 함께하자. 라고 말하며 말이죠.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구준엽과 서희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고 심지어 생과 사의 경계도 넘는다는 걸 말이죠. 구준엽의 앞날에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구준엽과 서희원이 다시 만나는 날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